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아시아 시장 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선전한 그런 날이었죠. 외부 재료보다는 이제 수급이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빠질 수도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표들이 일제히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PMI 지표라든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현상이 더 심화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유발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밀릴 수도 있었는데 다만 반복적으로 경기 침체하니까 이제 안 믿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기 침체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나 이걸 갖다가 이제 표로 보여주는 건데 1%예요, 1%. 예, 이런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은 경기 침체만 가지고는 잠깐은 걱정을 해도 추세적으로 큰일이 나겠구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가지고 시장이 빠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태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진정이 됐잖아요. 사실상 거의 끝난 거죠. 뭐 이게 유혈 충돌도 없었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벨라루스로 이동하면서 또 처벌도 안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게 혹시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뭐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거의 큰 폭의 어떤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들도 대체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밀 가격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봤는데 한 1% 정도만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러시아 사태도 큰 영향 없이 지나갔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시간만 앞당겨진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러시아 사태도 무난하게 넘어가면서 외부 재료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좀 많이 빠졌잖아. 이쪽에 더 집중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로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달러 차트로 200주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00주선이 저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엔 지지선으로 바뀌는지가 중요한데 잘 보시면 최근에 지지 깔고 올라가고 지난주에 그 근처에서 튕겨서 올라가고 오늘도 그 근처 내려가지 않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버티면 투자들이 이쯤이 바닥이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제가 SK하이닉스도 11만 원이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1만 원 살짝 아래인데 대략적으로 쉽게 말해서 11만 원인데 어쨌든 그 근처 11만 1,000원인가? 그 정도에서 이제 반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역시 달러 차트로 200주선 위에서 이제 좀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시장이 쉽게 안 밀리겠구나. 여기서 크게 밀리진 않겠구나라는 믿음을 주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좀 일부 가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ADR이 과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80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반등하는 건 아니지만 그즈음 되면 이전보다 반등 시도를 조금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반등이 자주 시작되는 그 중에 하루가 오늘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종가는 ADR이 80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마이너스가 나면 또 곧바로 또 반등 시도하고 이런 현상이 이후에는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별로는 이전보다는 이제 저 파란 날 못지않게 빨간 날도 자주 볼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했고 요 점도 오늘 지수가 플러스가 나는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이 되게 중요했는데 수급은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매수했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를 좀 봤더니 장중에는 사실 매도 비중은 지난주하고 비슷했고 매수 비중은 제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비중이 줄고 매수 비중은 제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주 대비 매수를 늘린 게 아니라 매도를 줄여서 수급이 안정된 것 같이 보였었어요. 근데 막판에 이제 변화를 줘가지고 매도는 조금 늘고 매수는 되게 많이 늘고 그러니까 매수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 반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매도를 줄여서 이제 수급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 마감할 때쯤 돼서는 매수가 붙어가지고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약간 현물에서 매수할 의지를 보여준 것도 좀 특징이었고 다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안 좋았던 점. 이거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이 너무 투기적이에요. 보시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10,000계약 매도, 8,000계약 매수, 9,000계약 매도, 오늘 8,000계약대 그 정도 9,000계약 정도 매수.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5,000계약 안쪽에서 순매도가 나오는데 지금 4일 내일이 8,000계약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 매수 여력이 또 별로 안 남는 게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방향성보다는 이제 좀 지수 자체는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빠졌다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될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가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목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냥 삼성전자의 진심인 것 같이 보이죠. 삼성전자 플러스 우선주까지 하면 2,600억을 거기에만 이제 매수를 집중을 했고 그 외에는 사실 뭐 업종별로 이거를
특징적으로 이 업종을 담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아직 매수하진 않았고 그냥 이제 연초에 삼성전자 매수하다가 하이닉스로 번지고 코스닥에 소부장 번지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다시 시작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삼성전자 안 팔아주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기관도 역시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 근데 이게 금융투자가 매수로 들어온 날은 저렇게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관은 외국인이 선물을 왕창 사면서 저게 이제 금융투자의 매수를 불러오는 효과가 일정 수준이 있어서 기관은 이게 의미있게 매수도 종목을 좀 가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1위가 두산 테스나, 통진세미캠이 2위였거든요. 그러니까 IT 반도체 계열의 종목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두 개만 매수했나 보다 싶잖아요. 근데 요 아랫단까지 열어놓고 보면 그 이하까지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SFA 반도체, 유진테크, PSK, 네페스 이런 식으로 IT 계열의 종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좀 반도체를 줍줍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에 2차전지 좀 담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반도체 계열의 종목군들, 뭐 예를 들면 뭐 테스나나 하나마이크론,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QNC, 뭐 네페스 이런 식으로 좀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계열의 종목 일부,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종목을 좀 여러 개, 이런 형태로 담는 게 특징이어서 오늘 양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은 그런 구도를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미국은 지난 주말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11개 전 업종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한두 업종이 반등이 나오든 전체가 반등이 나오든 반등하는 업종이 나올 텐데 어떤 게 주도라느냐. 그러니까 빅테크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빅테크가 가고 러셀 2000 지수 같은 중소형주까지 반응해주고 이런 구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연준하고 투자들 생각이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투자들이 이미 생각을 했고 지금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지금은 금리 가지고는 시장을 엄청나게 때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조금 반응할 여지는 있죠. 근데 왜냐면 이제 그 프레임을 경기 침체로 끌어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리가 아니라 침체 쪽으로 자꾸 뉴스를 몰아갈 거냐. 요게 이제 시장을 공매도 세력들이 떨어뜨려 놓고 싶구나. 요게 또 가늠이 되는 거라 요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1년 만에 주간으로는 최대 순매도를 했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걸로 일단 잡혔죠. 근데 이번 주에 순매수로 좀 붙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지난주 매도했던 게 일단 투자들이 걱정을 경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물량이 확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주목해 봐야 되고 업종으로는 반도체, 철강, 금속, 차부품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요 통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6월 증시를 날짜별로 그러니까 1950년 이후에 이제 작년도까지 6월 증시를 날짜별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 해당되는 기간이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원래 부진했습니다. 미증시는 원래 이제 6월 증시가 미국이 썩 좋은 달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16일부터 26일 사이 그 열흘 동안이 가장 부진한 주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는 올라가요. 미증시가. 그러니까 이 통계대로면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이 플러스가 나야 되는 거고 또 7월까지 연결지어서 보면 7월에 미증시가 최근 10년을 놓고 볼 때 가장 많이 오르고 상승 확률도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하고 7월이 가장 강합니다.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 통계대로 가면 이제 좋은데 사실 우리가 그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FOMC도 눈앞에 있고 유럽 국가들 금리 인상하고 막 경기 침체 나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도가 나온다라면 최근의 조정은 그냥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하려고 풀린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 패턴을 깰 정도로 약세가 나온다라면 이거 금리나 경기 관련해서 심상치 않고 시장을 7월까지는 계속 좀 불안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증시가 좀 양호한 흐름이 나와주니까 중요합니다. 보통은 미증시 따로 우리 증시 따로인데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도 미국을 어느 정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반드시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 제가 또 여기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무슨 불법 리딩방 그런 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제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또 많이들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